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의 새로운 암호화폐 계획 리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브라가 지향하는 것이 그 화폐의 가치가 너무 빨리 변하지 않는 안정화된 화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화폐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리브라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뉴스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비트코인이 첫 번 나와가지고 이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미국의 프로그래머가 무려 1만 개의 비트코인, 그 당시에는 이게 30불밖에 안 됐어요. 비트코인 하나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 2천만 원이었는데요. 만 개가 30불, 3만 원밖에 안 됐을 때니까 이걸 주고 파파존스의 피자를 2판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0년에는 그러니까 만 개의 비트코인이 30불이었는데, 이게 2017년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피자 한 조각의 가격이 200억이 넘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떨어져도 이 피자 가격이 금년도 가격으로는 한 800억, 2천억에서 1,80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얼마나 많이 치솟았는가를 보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코인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인데요. 하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화폐를 로 보증을 하는, 그래서 피아트 머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태운 화폐. 좀 안정적인 화폐를 깔고 있는 화폐를 만들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가격이 많이 변하지 않는 금 이런 걸 가지고 상품으로 보증되고 있는 화폐를 만들자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도 많이 유통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다시 깔고 있는 화폐를 만들자. 네 번째는 아무것도 실질적인 자산이 없는, 담보 자산이 없는, 그러니까 앞에는 3가지 담보죠. 안정적인 실적 화폐를 담보로 하거나,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거나, 또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 아무 담보가 없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폐 중에는 기초 화폐로 쓰이는 화폐들이 미국의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영국에 프랑스가 영국에 파운드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테더, 추루 USD 코인, 그 다음에 팍스 스탠다드의 팍스 코인, 제미니 달러의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의 달러를, 그러니까 당신이 화폐를 사라. 그럼 우리가 이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화폐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온라인에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테더는 전체 거래 중에 한 9번째 해당하는 정도의 높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이 넘는 그런 화폐입니다. 보시면 하루 사이에 환율이 얼마나 변하냐, 가격이 변하냐 보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46% 떨어졌는데 이 테더는 0.76% 올랐고요.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10.58%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놓고 코인을 주고, 우리 버스 토큰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가격 거래가 되는데, 그거는 달러가 가격이 변동이 되면 이것도 변동이 되는데, 몇 가지 사기성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받은 달러만큼 발행을 한 거냐,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귀금속이나 실제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디지골드는 암호화폐인데, 금을 사서 놓고, 한 코인은 1g의 금값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래소에 갖다 주면 이걸 발행한 회사가 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금값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죠. 티베리오스 코인은 많이 거래되고 있는 7가지 메탈들, 귀금속들을 가지고 있어서
금 하나는 이제 금 하나의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가 금 말고도 뭐 타이타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귀금속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구리, 금 이런 거죠. 7가지 섞어서 가지고 있게 하는 거가 있고요. 스위스 리얼 코인은 SRC라고 그러는데 이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스위스의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부동산 리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코인이 여러 명 있는데 이걸 관장하는 회사가 어디 스위스 부동산이 여기 있는데 어디 살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코인 수만큼 투표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스위스 안 가고도 스위스의 부동산 투자에서 나는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는, 이거는 이제 실물 자산으로 보증이 되는 코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코인인데, 여기 이제 다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500브로치 다이 코인을 내가 사면 1000브로치의 이더리움으로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25%가 낮아졌다. 그러면 1000불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가격이 25% 낮아졌다 그래도 750불은 가지고 있으니까 500다이를 $500로 돼 있으니까 충분히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의 2배에 해당되는 암호화폐를 둬서 암호화폐가 가격이 떨어져도 원래 이 보증하고 있는 새로운 코인보다 가격보다 내려갈 확률이 적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다이가 뭐 이거 그렇게 다른 비트코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거는 화폐 가격이 왜 변동하냐면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사겠다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많이 변동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냐.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코인을 좀 많이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그걸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으로 수요 공급을 맞추면 가격 변동이 적지 않겠냐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코인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4가지 정도가 쭉 있어 왔습니다. 이게 잘 되면 그래서 가격이 안정이 되면 일상 화폐로 쓰고, 송금에도 쓰고, 해외 송금에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정이 됐다면 금 대신에 아까, 그 7개의 귀금속을 깔고 있는 걸 산다든지, 이러면서 불안전한 화폐로부터 안전한 투자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실패를 했죠. 왜 이런 시도들이 그렇게 성공을 못했냐면, 우리가 요새 이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니 이런 거 많이 하고 발명가, 혁신가들이 많지만 종종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벤션하고 이노베이션은 다르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하고 그걸 시장에서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게 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거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제품을 만들고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면 큰 회사가 해야 되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 큰 회사가 돈을 들여서 마케팅도 하고 해서 시장의 수요를 만들고 시장이 수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시장이 수용할 만큼, 믿을 만큼 능력 있는 기업들이 한 게 아니고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주목했던 거는 페이스북 리브라에 워낙 대기업들이 다 붙어 있고 이미 고객이 30억 이상이 있으니까 이게 성공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계속 주목받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페이스북이 어쩌면 내년에 그 화이트페이퍼에서 내놓기로 했던 리브라를 내놓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고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상원 하원에서 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2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우선은 미국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투자하지 않고 사지 않고, 만약에 리브라를 쓰게 되면 미국 달러의 기축화폐지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는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나 EU는 자기네 기축화폐의 지위를 지키려고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오늘 뉴스인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걸 불법화해서 막을 수 있겠냐? 비트코인도 뭐 화폐 세탁을 하거나 범죄자들이 많이 하거나 마피아도 쓰고 마약 유통하는 데도 쓰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막 훔쳐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금지시키려고 그러는데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미국의 인벤션이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네트워크에 있는 글로벌 인벤션이거든요. 미국에 막으면 뭐 한국에서 거래되고 유럽에서 거래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상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청문회 하려고 그러는데 누굴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주식회사라는 건 없으니까. 페이스북은 주크버그를 부르면 되는데 비트코인은 아무도 없이 네트워크 알고리즘에서 생성되고 돌아가는 거고, 뭐 기껏 해봐야 미국의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으니까 거래소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떠냐 그러지만 거래소 사장이 비트코인 전체에 대해서 통제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인벤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이고 네트워크상의 인벤션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귀속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제할 수 없고 불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인식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리브라를 하는 그 재단 운영하겠다는 회사는 지금 스위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되면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뭐 싱가포르나 에스토니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걸 수용해서 합법화를 시키면 우린 적극 협조하겠다. 에스토니아 같으면 적극 협조하고 스위스도 협조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도 다 ICO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만 그걸 못 쓰게 막는 것이 가능하겠냐? 아니면 미국의 모든 규제기관이 총력을 다해서 페이스북에다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하지 않겠냐? 이것들이 아직도 양론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정부나 의회가 달러의 기축화폐지가 무너지는 것은 거의 미국의 뭐 경제의 대전제가 무너지는 큰 참사이기 때문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쉽사리 허용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지난 한 2주간의 청문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브라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론이 좀 커졌다. 오늘은 그래서 리브라 말고도 4가지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노베이션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